그러면 계정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때 각 항목별로 설정된 기록 및 계산 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록하는 단위가 계정이에요. 또한 현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상품 계정 등과 같이 그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쇄에서 어제 나눠드린 계정 과목 정리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정에 붙이는 이름이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단위가 바로 계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별로.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계정에 붙이는 이름, 계정 과목들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정리를 해서 가닥을 잡아가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면서 가닥을 잡으면서 점점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 자, 여기 아이캔에 있는 거 그다지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모아서 정리하기 위한 단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분계와 분계점. 여기서부터 이제 분계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계해놓고 가로 안에 왜 전표 작성이라고 했느냐? 분계는 전표 작성을 통해서 분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라는 메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는 그 메뉴가 바로 전표를 작성하러 들어가는 메뉴라는 거죠.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그걸 바로 분계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우리는 분계장이라고 하는데 분계를 하면 분계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전산이니까. 자, 그러면 분계의 절차의 3단계. 첫째, 어떤 계정 과목에 기입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발생했으면 계정 과목을 떠올려야 돼요.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할까? 두 번째, 그 계정에 차변에 기록해야 되나? 아니면 대변에 기록해야 되느냐? 그 차변인가 대변인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세 번째, 금액. 금액이 얼마인가? 얼마를 기록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제에서는 뭐 금액 다 알려줍니다. 뭐 얼마를 외상 매출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어떤 증빙은 금액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여러분이 뭐 국내 거래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명사서라든가 아니면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또 현금 영수증 이런 것 등의 영수증은 그런 거 당연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내가 처리해야 될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수출 신고 필증이다. 수출품. 그런 경우는 거기에 뭐 우리 세금 계산서처럼 이렇게 양식이 간단한 게 아니라 뭔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금액이 있는데 어떤 금액을 가지고 내가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금액은 너무 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금액보다도 우선은 계정 과목과 차변이냐 대변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A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이 거래를 한번 분개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계상 거래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샀다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 비용에 증가나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봐도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 일단 나갔지 않습니까? 네. 현금이 나갔으면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예, 감소가 있다. 예, 즉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변화는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수익과 비용의 변화는 없어요. 현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예, 상품이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게 계정과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정과목을 그 분류표를 빨리 좀 숙지를 빨리 하자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여기서 현금이라는 계정과목과 상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상품이라는 계정과목과 현금이라는 계정과목.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계정과목 분류표에 보시면은 현금은 당좌자산의 맨 첫 번에 나와 있을 것이고 상품은 재고자산 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 두 개가 다 당좌자산. 아니죠. 두 개가 다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인데 재고자산은 상품은 재고자산 쪽에, 현금은 당좌자산 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며칠 지나면 당좌자산은 어떤 것이 당좌자산이고 재고자산은 어떤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지 알게 돼요. 자, 우선은 말이죠. 여러분이 안다는 가정하에서 상품과 현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쪽에 기입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네. 자, 현금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네요. 그러면 현금 대변에. 자, 상품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죠. 상품 차변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1. 상품과 현금 계정과목을 찾아낼 수 있다. 2.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한다. 거래의 8요소에서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있었죠. 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며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네.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있었죠. 그래서 현금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3. 상품의 금액은 20만 원이며 현금의 금액도 20만 원이다. 따라서 분계는 이렇게 기록을 한다. 차변 상품 20만 원, 대변 현금 20만 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칠판은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우리 스크린에 제가 판서를 할 때 차변을 이렇게 차 상품 뭐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지네요. 20만 원. 대 현금 20만 원.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안 하고 가운데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선을 긋고 왼쪽에다가 상품 20만 원. 오른쪽에다가 현금 20만 원.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이게 선을 그었을 때 왼쪽을 차변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책에서 색에 그 인쇄된 것처럼 이렇게 차변 상품 20, 대변 현금 20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쓸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에다 필기하실 때도 차변 대변 쓰기 귀찮으시면 가운데 이렇게 선 긋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쓰시면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그리고 선을 말이죠. 이렇게 판서할 때 가운데 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안 써지네. 사선 이렇게. 예. 차변 뭐 얼마, 대변 뭐 얼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이 숫자를 기록하실 때 20만 원을 기록하는데 이와 같은 스타일로 기록을 좀 해주십시오. 노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쓸 때 20만 원 하면은 반드시 콤마를 넣어서 숫자를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하면은 200,000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문서로 이게 주고받을 때야 상관이 없겠지만 상대방에게 불러주는 경우에 상품 20만 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불러주는 것보다 상품 200,000 현금 200,000 이렇게 불러주면 받아 적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200,000 그대로 불러주는데 200,000 이렇게 받아 적으면 되죠. 근데 20만 원 하면은 20만 원 동그라미가 4개야 5개야 이렇게 잘못하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빼먹는다든지 더 쳐가지고 20만 원이 아니라 200이라고 쓴다든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선상으로 상대방에게 숫자를 불러줄 때는 정확하게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꼭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원 이런 단위를 넣어서 불러주시지 말고 콤마를 넣어서 불러주자 이겁니다. 15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 1,500,000 알아서 딱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긴 숫자 안 써보신 분들은 150만 원 하면 1, 5에다가 동그라미가 6개인가 4개인가 오락가락 또 다음 거 받아 적어야 되니까 우선 패스하고 또 적고 그러면 나중에 받아서 합계 내보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숫자 주고받으실 때는 콤마 넣어서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150만 원도 1,500,000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분계가 일어나는데요. 분계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분계 연습을. 자, 분계 연습을 자, 이거를 읽어보고 나서 분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인쇄를 쉬는 시간에 좀 했어야 되는데 금방 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고 계셔보십시오. 분계의 원리 및 개정 잔액 이 부분을 한번 각자 읽어보고 계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분계 요령을 알았죠. 예, 분계 요령을 알았는데 아직 개정 과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6문제를 내놨는데 분계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예요. 예. 자, 우리 책의 분계 연습이 지금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얘기하는데 딱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일단 좀 숙달을 하기 위해서. 예.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액면 금액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200주를 현금으로 발행하였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립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5,000원짜리 주식을 말이죠. 200주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개정 과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네,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찾을 수 있죠. 네, 또 하나의 개정 과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어요. 예. 자, 현금을 받고 회사는 뭘 주었냐면 주식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그 투자자에게. 네. 그러면 현금은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기록하겠어요? 차변에 기록하겠어요? 대변에 기록하겠어요? 대변에? 자, 현금이 자산이거든요. 현금이 자산. 자, 자산이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했네요. 현금으로 발행했다 하는 말은 현금을 받고 주식 투자자에게 주식을 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은 이건 이제 차변으로 올 거예요. 대변에 올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예. 아시는 분, 대변에 무슨 개정 과목이 와야 되는지 아시는 분? 주식을 발행하면 뭔지 아직 잘 모르시죠? 네.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 네. 나중에 뒤에 배울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같이 한번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인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00원짜리 주식 200주입니다. 얼마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예.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1,000,000. 그리고 이 거래는 말이죠. 거래의 결합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현금이라는 자산을 차변에 기록한 것이니까 이거는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 그 다음 대변을 보겠습니다. 대변을 보겠습니다. 대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그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해요. 100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도 100만 원.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만은 자본금은 이 액면가로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을 계산해요.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200주를 했기 때문에 요 현금 들어온 그 모든 금액이 전부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어디로 분류되는 개정과목? 그렇죠. 자본에 분류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 아까 여러분 거래의 8요소를 정리할 때 자본의 증가는 자본이 대변에 있죠. 재무상태표 대변에. 그래서 같은 방향에 기록하니까 이거는 자본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은요, 그 주식 발행 금액이 차변의 자산으로 증가하게 되고 대변은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 것만큼 그대로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여러분 보시면 차변 요소에 자산 증가 있었는가, 대변 요소에 자본 증가가 있었는가를 아까 거래의 8요소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는구나. 맞죠 이게? 자, 2번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50만 원을 6개월간 거래처에 빌려주었다. 우선 계정과목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주 익숙한 계정과목 하나가 보이죠? 현금 보입니다. 현금을 받았나요? 주었나요? 주었네요. 네. 여러분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주었으니까 자산은 감소했겠군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을 차변에 기록하겠습니까? 대변에 기록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대변에 현금부터 기록해 놓고 차변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왜 현금을 대변에 기록하느냐면 이것은 자산 감소이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으므로 현금 계정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금액은 50만 원. 문제에서 그냥 금액을 딱 찍어줬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차변 요소를 생각하겠습니다. 예. 돈을 빌려주었어요. 예. 그럼 우리 돈이 일단 돈을 줬는데 이거 우리가 받아야죠. 언제 받을 거냐면 6개월 지나서 이자하고 포함해서 원금하고 다 받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자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뭐 몇 프로 이자로 빌려줬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자를 먼저 계산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조금 요 시점 1월 2일 날 시점에서는 현금을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에 뭘 기록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제 계정 과목 중에 유동자산 쪽에 보면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단기 대여금. 그러니까 이 빌려주는 것을 대여금이라고 그래요. 빌려주는 거. 우리 회사의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거래처에서 자금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나중에 우리 어려울 때 또 거래처에서 빌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관계에 있으면 서로 관계를 좀 돈독히 해나가면 좋죠. 그래서 빌려주겠습니다. 근데 공짜로 쓰긴 그렇잖아요. 예, 내 돈도 아닌데. 그래서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빌려주면 우리 회사 여유자금 빌려줘가지고 이자도 붙게 되니까 일거양득이죠. 관계 좋아지고 이자 붙고. 자, 그래서 단기 대여금, 이게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 대여금 금액이 똑같아요. 50만 원. 단기 대여금은 유동자산의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요거는 자산 증가. 단기 대여금이 자산이니까 자산 계정 차변은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예. 현금은 줄었지만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대여금, 뭐 일반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채권, 받을 권리. 그래서 계정 과목을 지금 현금도 알았고 이제 자본금도 계정 과목 하나를 알았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이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3번. 1월 3일 날 거래은행에서 7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하루 전에는 남한테 빌려줬는데 또 하루 후에 은행에서 차입을 했군요. 자, 7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예금에 넣어놨죠?
입금했어.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계정 과목이요.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예.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쪽에 보통 예금. 예. 아마 현금 다음으로 빈번할걸요. 아마 현금 거래보다 보통 예금 거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통장에서 이렇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불을 해버리잖아요. 현금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발생하면 대개 은행에다 일단 넣어놓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다가 넣어놨다가 계좌 이체 시켜가지고. 자, 보통예금에 입금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이 지금 당좌자산인데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증가했으니까 이걸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예, 자산 증가는 차변이다. 왜 차변이죠? 거래후 판료소에서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걸 어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냐면 70만 원. 700,000. 이거는 자산 증가예요. 이 거래후 결합 요소를 자꾸 이거 결합 요소를 쓰는 게 이게 회계처리나 분계는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만 분계이긴 한데 왜 자꾸 이 거래의 이 결합 관계를 써봐야 되느냐? 이거 처음에 연습할 때 써봐야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공부가 제대로. 그래서 거래의 결합 관계를 같이 써보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편에 대변 요소를 아직 기록을 안 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이 증가한 원인이 뭐냐? 내용을 보니까 은행에서 6개월간 차입한 겁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단기 차입금이에요. 차입하는 게 차입금인데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 것은 전부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하고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는 그 거는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부채 중에 비유동 부채로 분류됩니다. 단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대변에 가는 것은 단기 차입금이요. 금액은 7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저 뒤에서 배울 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채, 자, 부채가 대변에 기록했어요. 부채 계정 과목을. 그러면 증가했다는 거예요? 감소했다는 거예요? 예, 증가했다는 거예요.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래후 판료소가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1월 20일 날 급여 3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뭐 3만 원이라면 금액은 이제 뭐 여러분 일단 무시하시고 3만 원 정도면 급여라기보다는 이제 잡급 정도 되겠네요. 누가 잠깐 뭐 한 3만 원이면 한 두세 시간 아르바이트 했는지. 네. 하여튼 우리는 그냥 여기서 편의상 급여라고 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그 시급으로 잠시 그 일을 하고 지급하는 것은 계정 과목이 급여가 아니라 잡급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네.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은 정기적으로 월 단위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그것이 급여예요. 자, 급여는요, 나중에 우리가 판매관리비에서 배울 건데요. 이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손익계산서의 비용 계정 과목. 판매관리비 쪽에 급여라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의 1번이 급여예요. 801번 급여. 801번인가? 811번인가? 모르겠네. 801번? 네. 자, 그래서 급여를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비용이거든요. 판매관리비 비용. 자, 비용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를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차변에. 예. 아까 그 거래후 판료소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급여를 비용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차변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용 발생이다. 자, 그럼 이제 대변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어떻게 계좌에서 이체시켰죠? 무슨 계좌죠? 네,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당좌 자산에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감소했죠? 보통예금이 자산인데 감소했으니까 대변 맞죠? 네, 자산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 3만원.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서로 일치합니다. 합계끼리. 지금은 딱 계정 과목 하나씩이니까 뭐 합계라고 할 것도 없지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항상 일치하고 있네요. 자, 보통예금 대변이니까 자산 감소 맞죠? 예. 자산 감소.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네.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네. 네.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했으니까 여기도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빤히 보이고 이자라는 것이 보이죠. 계정 과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를 받은 거죠. 대여금을 받은 게 아닙니다. 대여금은 원금은 아직 안 받았어요. 예, 오늘 받은 것은 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자, 우선 쉬운 거 현금을 받았다. 자, 여러분 현금을 차변에 기록하겠어요? 대변에 기록하겠어요? 예, 그 판단이 돼야 돼요. 차변에 기록한다. 차변에 현금 5만 원. 왜 차변에 기록해야 되느냐? 현금이 증가했으므로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차변에 현금 5만 원 기록해 놓고 이거 현금이 증가한 거지? 아, 맞아. 거래의 8요소의 차변 요소 첫 번째가 자산 증가야. 자산 증가.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대변을 보겠습니다. 이 5만 원이 뭐였냐면 이자죠. 이자. 이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이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 받는 이자면은 이자 수익. 예, 받는 이자. 주는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란에 있을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 쪽에 이자 수익이 아마 맨 첫 바다로 나올 겁니다. 영업의 수익의 첫 번째 줄에 이자 수익. 예. 이게 영업외 수익, 영업활동 외로 수익이 발생한 계정 과목들을 영업외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는 이자를 우리가 지급한 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계정 과목이 이자 수익이다. 이자 수익 5만 원. 수익 발생. 여러분, 거래의 8요소의 수익 발생은 대변에서 발생합니까? 차변에서 발생합니까? 대변에서 발생한다. 딱 맞았죠? 다음에 6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 자, 6번은요. 매출 대행 수수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매출 대행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회사 상품이 아닌데 타 회사 상품을 우리 매장에다 놓고 팔아주는 거예요. 예, 팔아주는데 한 개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고, 예, 하나 팔아주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에 의해서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매출 대행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수료는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수익이네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서 받는 것은 이자 수익이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이자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랬습니다. 수수료도 같은 원리예요. 자, 수수료를요,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붙이고 계정 과목을, 우리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떤 법률 관계에 어떤 그 소송건이 있어가지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법률 상담을 하고 그 상담료 8만 원을 만약에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의 수수료 비용 8만 원. 비용 발생 개념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 되고요. 지금처럼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수수료 수익입니다. 자, 수익 발생은 여러분 차변에 적습니까? 대변에 적습니까? 대변이죠.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 대변에 갑니다. 8만 원. 수익 발생은 대변에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차변은 뭐가 수수료로 뭐를 받았어요? 현금을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그래서 거래의 8요소의 자산 증가는 차변이었고 수익 발생은 대변이었기 때문에 이 거래 역시 거래의 8요소의 잘 결합관계가 잘 맞는 분계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한 분계였고요. 아직 이런 개정 과목들이 아직 여러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원리로 분계가 되는 것이다. 이 분계가 우리 회계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네, 분계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해지는 분계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분계에 차츰차츰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하면서 오늘 분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분계의 기본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 왼쪽에 오는 거 자산, 대변에 가는 거 부채와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 차변에 오는 게 비용, 대변에 오는 게 수익.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거래의 8요소로 딱 대입을 해서 차변 요소 4개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4개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것이 그 재무상태표 구성과 손익계산서 구성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거래의 8요소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 그림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자꾸 그 부분을 머릿속에 스캔해가지고 자꾸 집어넣어 주세요.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